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교실에서는 패들릿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소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 토론 주제를 찾고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고 멋졌습니다. 그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으로 정글북 독서 라디오에 함께 참여하게 된 1학년 1반 김희주, 문선영입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는 이 책을 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 책을 찾다가 평소에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 그리고 약간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이 작가님, 이 책을 지으신 작가님의 책을 고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제 가정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유익하게 읽었던 책인 것 같고 이 책에서 저희가 하나의 발표할 주제를 뽑아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 중심의 문제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지나치게 강한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이런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내에서 가장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동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여러 통계 자료들을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작은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아동 인권은 가족과 세계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하는 우리 사회는 왜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허용하는지 그것에 관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또 빠른 근대화로 인해서 사회 보장이 매우 열악하고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대 유일한 사적 안정망은 가족이었다는 저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통해서 어쨌든 형태와 무관하게 가족은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소소하지만 이런 소중한 함께하는 순간을 가족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부과된 이런 의미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적 관계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토론 주제를 토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함께 의견을 나눠볼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패들릿에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벌이라고 하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체벌이 아동학대로 그리고 자녀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와 그런 체벌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체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자녀 체벌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체벌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사랑의 매라고 불릴 정도로 좀 긍정적인 어떤 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체벌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아이의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혹은 해로운 행동을 그만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는 부모의 체벌은 부모의 자유에 맡겨야 하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까지 사회에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벌과 학대의 기준을 좀 불명확하게 나누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그 체벌의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토론에서는 학대는 행위를 해서 아이의 생명이나 혹은 신체 안전 등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이전의 행위까지를 체벌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관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 몇 년 전에 정부는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현행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징계란 친권자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보호하기 위해 야단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정부는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고 가정 내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대로라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수는 있어도 체벌, 즉 이런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로 이렇게 찬반 입장이 엇갈리게 되었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패들릿에 되게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서 하나씩 읽으면서 저의 의견도 덧붙이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익명으로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준 친구가 있는데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체벌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체벌에서 학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나온 사례가 있죠. 체벌에 대한 부모의 생각의 1위가 이제 48.7%로 자녀의 습관 교정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2위는 35.3%로 아이의 예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23% 정도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부모는 전혀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아이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체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평소에 체벌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의견과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행위를 통한 교육보다 말로써 또 이런 대화로서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보다는 이런 저희 같은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대화를 소통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대화로 무슨 갈등이든 대화로서 해결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제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을 읽어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에게 심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트라우마를 얻게 되었는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도 가끔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폭력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체벌을 통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어떤 발생 빈번수 같은 것이 훨씬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듯이 이제 체벌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상처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기 많은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죽이거나 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학대는 없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막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폭력보다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의 체벌이 점점 강도가 더해지면서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체벌이나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친부모와 같이 정말 최측근의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아이를 체벌 말고도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에는 체벌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체벌을 통해서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굳이 아이를 교육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읽어달라고 엄청 강렬한 색으로 표시해준 친구가 있는데 저는 중1, 2학년 시절 크게 엇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를 체벌하지 않았다면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체벌은 이제 체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은 되게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되게 많은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만약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신을 체벌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 책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 체벌을 통해서 자신이 제대로 된 습관을 다잡고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어떤 사고를 하게 된 것을 통해서 체벌은 결국 나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많이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단점이 그 체벌을 받는 대상이 자신이 맞을 짓을 했다고 약간 스스로를 낮추고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벌의 피해자가 그 체벌의 가해자에 대한 그런 애착을 잘 버리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가족을 보면 사랑이라는 허울 아래서 이런 애착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이런 문제 많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그 문제를 좀 더 야기시키는 그런 면이 있겠네요. 또 다른 의견을 읽어볼까요? 네. 저는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훈육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을 넘어서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뭐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막 학교 폭력이다, 막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모순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렇게 체벌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체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 속에도 부모가 자식을 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점을 좀 탈피하고 좀 가족이라는 너무 형태에 너무 울타리 안에서 너무 치우쳐서 생활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뭐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나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친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중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도를 넘어서는 체벌은 안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영국의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체벌을 당한 아이들에게 너네가 체벌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상처받음, 무서움, 겁이 남, 속상함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반성의 느낌보다는 이 체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무서웠던 기억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체벌만이 완전한 그런 부모와 자식의 어떤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체벌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런 저희 같은 이렇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가는 청소년 시기에는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청소년 우울증 같은 것도 같은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부모에 대한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 대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되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우리는 항상 듣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녀에게 무자비한 체벌을 하는 부모의 모습도 자녀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그런 것이 어떤 안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결국 자녀가 그렇게 폭력적인 또 나중에 커서 폭력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막 연결돼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씩 각자 의견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사랑의 매는 말로라도 충분합니다. 자녀 또한 폭력적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부모의 체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녀는 자신이 보고 자란 환경에 되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모의 이렇게 체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배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서 앞으로도 계속 체벌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훈육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되게 저의 생각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체벌은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을 넘어서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이의 신체적이랑 정서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많이 약간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그냥 폭력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체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까지는 이제 체벌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며 그리고 아이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체벌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의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체벌이 결국 학대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 체벌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제 최대한 문제는 말로써 좋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체벌은 과한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체벌에 대해서 모두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저는 이런 체벌과 같은 아동 학대는 다문화 가족이다 아니면 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약간 이런 가족의 형태보다는 사회적 환경 약간 부모의 양육 지식이나 기술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사정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환경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 나라에서 이런 부모에게 친권은 지나치게 지배권처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권리 침해도 그만큼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친권은 약간 의무이지 부모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권에 대한 이런 저희 국가의 공적인 개입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패들릿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패들릿에 막 너무 수고했다고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했던 긴장들이 다 없어지네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